정사각형의 평면도는 기능적으로 되게 안 좋은 평면이에요. 공간이 낭비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제 전략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자취방들의 특징이 1.5룸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두 짝을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응을 하실 때에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셜록 현준과 자취방 꾸미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첼리 왓슨님의 의뢰입니다. 진짜 보내주신 자료가 엄청 디테일합니다.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이번 새학기를 맞아 1.5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원룸에서만 살다가 1.5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았지만 각각의 사례들은 해당 구조에 맞춰서 진행된 인테리어인 만큼 저의 방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내드리는 사진과 같이 평범한 구조가 되었는데 현주님께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 특이사항. 첫 번째, 침실의 다용도실 문 바로 옆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과 매트리스를 침실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침실과 거실 사이에 문이 너무 커서 책상의 위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침실의 창문이 동향이고 거실의 창문이 남향이에요. 기존의 가구가 있다 보니 거실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가구를 당근마켓에 좀 파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원룸에 맞는 가구였기 때문에. 일단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은 왼쪽에 부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게 화장실 쪽이죠. 가스레인지 있고, 신발장, 수납장, 식탁,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여기 있는 가구들이 다 이제 이사하시면서 들고 온 것들 같아요. 이쪽에 낮은 서랍장, 그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은 침대가 있고, 저거 이제 보일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보내주신 왓슨님들은 그래도 다 스탠드는 다 몇 개씩 있어, 기본적으로. 책상에 좀 스탠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 집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원룸과 좀 다르죠.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도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나눠지긴 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침실 구간이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 창고, 문 이렇게 열리고, 특이해요. 여기 왜 이렇게 문 열리는 쪽에다가 창문을 크게 놨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이 엄청 커요. 이쪽에 남쪽 창문이 거실 창문은 오히려 좀 작아요.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거실과 안방을 나누는 문이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데 슬라이딩 벽을 두시긴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슬라이딩 벽들이 꼭 간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원룸들은 보면은. 여기 도면에 표현 안 돼 있지만은 여기 이제 신발장 같은 게 있고, 여기 신발 벗는 존이 있고, 그다음에 싱크대가 가운데 있고, 이제 책상을 여기다가 두셨어요. 애매하네요. 저도 약간 갈등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지금처럼 책상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딩 도어를 내가 이쪽을 열면은 이렇게 개방이 되고 이쪽을 열면 또 이렇게 개방이 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여기다가 책상을 놓는 건 어떨까 하는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이 신발 놓여지는 이 부분이 저게 제일 신경이 쓰였거든요. 얘를 어떻게 가리느냐가 전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은 존을 두 개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얘를 기점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존이고요. 여기가 B존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이 존을 나눌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능하다면은 이 옷장을 하나를 좀 사셔서 여기가 날개벽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에 맞춰서 여기보다 좀 폭이 넓을 수는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장을 하나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걸 일로 돌리셔도 되는데 저거보다는 더 길어도 될 것 같거든요. 더 널찍하게. 그래서 여기가 한 70cm 정도만 떼시고 존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방으로 들어가게끔 하고요. 그럼 일로 방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책상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긴 하겠죠. 얘를 어떻게든 좀 막아서 이 어수선한 이 기능적인 것들, 여기는 사실은 요리하고 뭐 이러는 공간이잖아요. 그거하고 얘를 좀 조닝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식탁을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나눠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밥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얘를 좁히고 얘를 식탁을 여기다가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밥해서 여기서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요 사이로 나가시게 하고 이쪽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여기를 픽스를 시키세요.
문은 여기는 항상 열어놓게 되는 거죠. 잠잘 때 빼놓고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책상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배치가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존 있잖아요. 요 존을 또 다른 C존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그 서비스 존으로. 그래서 이 책상은 더 길어져도 돼요. 길던지 뭐 책꽂이를 놓던지 뭐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짝을 가리지 않는 선까지는 뭔가를 더 가구를 갖다 놓으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폭은 65cm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는 낮은 테이블이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좀 열리고 그리고 이 옷장 덕분에 여기다 뭐 다른 수납을 넣을 수는 있겠죠. 뭐 냉장고를 일로 옮기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이 라인을 맞추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또 다른 리빙룸처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존이 하나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조그만한 소파 같은 걸 하나 놓으시고 여기다 벽걸이 TV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낮은 선반장을 하나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보고 쉴 때는 이 낮은 선반을 바라보면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옷장이 이거보다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낮은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자취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침대 있고 나머지는 옷장도 되게 큰 높이고 그리고 책상도 이 정도 높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정감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취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낮은 선반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낮은 조명 같은 걸 써서 가급적이면 시선을 좀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갖고 계시던 그 서랍장을 계속 여기다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핵심은 그겁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뭔가 기능적으로 냄새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다 이쪽으로 좀 몰아 넣으시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공간을. 그런 다음에 이쪽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뭔가 잠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레이아웃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높은 그런 옷장으로 가려주시고 근데 뭐 아까 보니까 가방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했잖아요. 뭐 그게 여기 있으면 좀 어수선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딴 데로 치우시고 만약 안 되면 뭐 거기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얘가 천장까지 닿는 건 아니니까 천장은 쭉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쉴 때에도 이 방이 이렇게 좁은 방이 아니고 좀 넓은 방처럼 느껴지게 하려면은 여기에 가급적 물건 같은 거 올려놓지 마시고 이쪽 수납으로 좀 처리를 하시고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천정면이 신발 벗어놓는데 천장까지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위에다가 뭐 조명 같은 거를 하나 얹어 놓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 천장을 더 조명 비추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제일 관건은 요 공간을 좀 낮게 잘 꾸미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존이 조금 더 코지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뭐 예쁜 카페트 러그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까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데 위에다가 이런 화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창문이 높으니까 이 창문 하단도 잘 쓰시면은 되게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납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창문 하단까지를 다 수납으로 꽉 채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햇빛 들어오는 건 그 윗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얘는 벽으로 구획이 돼 있으니까 안정감이 드는데 이 리빙룸 존이 넓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L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루저도 아닌 공간의 캐릭터가 어수선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은 서서 작업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하니까 모든 테이블의 높이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앉아서 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쉬는 공간인데 저쪽에 카운터가 높은 게 있으면은 이게 휴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리케이트로 한 번은 좀 걸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옷장과 테이블을 이쪽에다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조명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저는 아주 특별하게 뭐 청소하거나 뭐 기능적이고 뭐 음식을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불빛이 아니고서도 조도를 더 아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낮은 조명들을 좀 곳곳에 놓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능적으로 A존은 되게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B존은 휴식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B존이 좀 어둡게 조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좀 어둡게 해주시고 그냥 여기 공부하는 데에만 여기만 밝은 조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쪽만 밝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좀 어둡게 처리를 하시고 이거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을 맞추시는 거예요. 요 라인. 이 벽체하고 식탁, 이 옷장하고 이 식탁 끝선. 아마 여기는 좀 이렇게 어긋나도 상관없어요. 이 책상 폭하고 식탁 폭이랑 옷장의 폭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라인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라인을. 그래서 여기가 딱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이 딱 되게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구획이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제 전략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사각형의 평면이 나오게 되면은 존을 제가 나눴잖아요. A존, B존으로. 그리고 이제 C존이라는 중간존을 넣어서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을 직사각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평면도는 기능적으로 되게 안 좋은 평면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선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이 대부분 다 공간이 낭비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직사각형이 더 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65cm의 복도만 딱 만들어지면 나머지 공간은 다 우리가 머무르거나 수납을 하는 걸로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평면이 나눠져 있다면은 얘를 존을 좀 나누셔가지고 그 존에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게 여기에 기능적인 것들이죠. 책상, 옷장, 식탁 이런 것들을 C존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A존과 B존을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A존은 좀 서서 활동하는 공간들이죠. 음식 만들고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하는 것들. B존은 눕거나 앉거나 그런 공간들 되게 낮아요. 그래서 낮게 앉아서 생활하는 존과 서서 생활하는 존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게 되고 그 직사각형 안에서는 동선을 최소한으로 짧게 만들어서 그 나머지 공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구를 새롭게 배치를 하시는데 그게 가급적이면 낮은 배치의 가구를 넣어라. 여기는 높은 배치의 가구를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자취방들의 특징이 1.5룸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베드룸 존하고 리빙룸 존 혹은 키친 다이닝 존하고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간유리가 들어가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두 짝을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응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구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시고 가구 배치를 할 때 이 슬라이딩 도어를 어느 쪽으로 미는 게 효과적인가. 어차피 양쪽 다 밀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밀었다 이쪽으로 밀었다는 안 될 거예요. 하나는 픽스돼 있고 하나만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서 가구를 피해서 동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딩 도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문을 열 것이냐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나는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뭐 냄새 음식할 때 냄새 나는 거 별로 상관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냥 문짝 떼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저희가 그 주공 아파트 케이스 그거 봤을 때는 보니까 이 부엌 있는 존하고 리빙룸 존하고가 그 슬라이딩 도어가 아예 없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문짝을 다 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첼리 왓스님 1.5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